수업 시작할게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이 이제 9, 10월 모의고사 반인데요. 모의고사 반이지만 모의고사만 계속 치는 것보다는 내용 정리를 하고 모의고사 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가 제 수업이 키워드 중심이잖아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그걸 서술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키워드를 어떻게 또 연결시킬까? 저는 제 공부하는 습관이 약간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을 먼저 저한테는 기출이 제일 핵심이겠죠. 그럼 기출에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또 이 키워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범위들이 있을 거잖아요. 단락들이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것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일단 요거 관련된 설명은 바로 해보면 제가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프린트 드렸는데 빈칸 채워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도 빈칸 한번 채워보시고 하는데 주제라고 하기는 못하고 핵심 키워드가 메뉴에 있는 거 뭔가 같았어요. 이거 통합이겠죠. 그럼 이 통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학의 통합을 쓰고 있는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약간의 좀 선생님들한테 이 답안 작성을 딴 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혼동을 준 게 간의 학습의 결과 있잖아요. 거기 보면 태도 영역 있잖아요. 태도 영역 보면은 우리 하위 기능 분석할 때 태도는 어떻게 분석하죠? 기능 분석할 때 통합 분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태도는 통합 분석이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보는 군집 분석이죠. 네, 그리고 지적 기능은 위기 분석이고 운동 기능은 주로 절차 분석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건데 선생님도 이거 그냥 개념 설명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오해를 준 것 같으니까 그래도 네, 선생님들 써보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저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선생님들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그냥 냅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거 빈칸을 안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요 통합 관련된 주제별로 설명을 쫙 하고 나중에 총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 관련된 설명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하고 뒤에 요거 정리한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보기 전에 한번 빈칸을 만들어서 쌤들한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주제 관련 개념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제가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반이잖아요. 원래 계획은 월요 1교시 모의고사인데 오늘은 설명 위주로 수업을 하고 내일부터 모의고사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업 방식이 1교시에는 모의고사 치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2교시는 풀이하고 3교시는 이렇게 관련된 설명을 할 겁니다. 개념 설명 정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다 끝나면 제가 약간의 좀 심화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만약 이게 다 끝나면은 다 하면 제가 지금 요런 걸 3개를 준비했는데 수업을 얼마만큼 할지 정확하게 판가름이 안 나니까 예를 들면은 연교육과정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번에 연교육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럼 연교육과정 있잖아요. 연교육과정 있으면은 우리가 출제된 건 뭐죠? 작년에 출제된 거. 네, 잠재적 교육과정이잖아요. 요건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는 네, 공식적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념반이 아니잖아요. 맞죠? 기본반도 아니고. 그래서 모의고사 반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정리하는데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은 이거는 공급자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학생의 무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잭슨이라든지 아이지너라든지 재개념주의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없을까? 그러니까 공급자의 무지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무지가 아니라 공급자의 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없을까? 교사들이, 학교가 모르고 있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네, 공급자 하면은 학교와 교사가 되겠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없을까? 그것 중에 하나가 네, 학생의 경험들, 잠재적으로 일어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자 라고 해서 이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요거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가치 있는 교육은 없을까? 해서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유형교육과정 했을 때 아이지너가 말한 게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유형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이 두 가지가 뭐였죠? 목표 달성에 유의미한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가? 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요 두 가지를 만족하는 거를 유형교육과정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하다면 뭐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아이지너 책을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아이지너 책에는 요 두 개만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요거는 제 교재 보면은 제 교재가 제 교재 있죠. 기본 프린트로 나간 거. 기본 프린트로 나간 거. 점점 복잡해지네. 두서가 없어 지금. 왜? 제 교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고 또 보고 있잖아요. 맞죠? 요 조만간 나올 겁니다. 드릴게요. 요거 정리한 게 요거잖아요. 맞죠? 요거 정리한 게 지금 저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추석 때 요거 한번 다시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고 항상 선생님도 요거 들고 다니면서 다시 보시고, 그리고 요거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인터넷에도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거 수정할까 안 할까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정하면 선생님들 지금 갖고 있는 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수정 안 하고 올리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한데, 쉬는 시간 잠깐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요거. 그 다음에 뭐 아직 요것도 제목을 정하지 못했는데 키워드 연결하는 거. 그래서 10월 강의는 요 세 개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 요거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요거 나오면 또 보고, 요거 계속 수시로 보고, 10월 교재는 요게 중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해야 될 거 모의고사 일주일에 두 번씩 하게 될 거니까 오늘 빼면은 9, 10월 해서 15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에 1회씩 해서 3회 정도 하게 될 거고, 11월 강의는 조금 이거하고 좀 다르게 할 생각이에요. 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될 거고, 요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 제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좀 심화를 하는데, 다른 내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지너가 어떤 생각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출에서 점점 어떤 과정이 있으면, 또 개념이 있으면 이걸 적용하는 이유라든지 문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걸 묻고 있거든요. 근데 묻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의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잭슨이라든지 아이지너는 이렇게 공급자들이 모르고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을 볼게요.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계획성입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요것도 지울게요. 요거는 계획적인 거죠. 요거는 계획하지 않은 겁니다. 잠재적 교육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학생들한테 일어난 거잖아요. 맞죠? 교육과정, 영교육과정도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두 개의 차이점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습 경험이 일어난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영교육과정은
학습 경험이 안 일어난 거 맞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영유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관련돼서 영유교육 과정의 특징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징들이 여기 있겠죠. 아이즈너의 교육 내용 조직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교육 내용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하죠? 아이즈너는 꿰뚫는 통합적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조직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조직해야 되는데? 아이즈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게 분과된 형태로 일어나지 않는다. 통합적으로 일어난다. 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아이즈너도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통합 조직 구성할 때 교사들이 구성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거미집하고 계단식을 얘기하세요. 요거 계단식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거미집은 막 이렇게 묶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요쪽이 통합적 조직에 가깝겠죠. 그리고 아이즈너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쪽은 구성주의 관점이고 이쪽은 객관주의 관점이다. 그래서 이쪽 입장에 예를 들어서 체제 교수 설계자들은 이렇게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성주의 관점에서 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미집 형태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아이즈너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내용을 좀 다뤄볼게요. 그러면 제 수업의 흐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바로 가겠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분 계시겠지만 저도 낯가림 같은 거 하거든요. 지금 새로운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 레벨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진단평가하면 좋은데 진단평가지가 지금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지만 또 선생님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 순서가 저 순서하고 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일단 순서는 조정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 타일러의 학습 경험 조직 있죠. 학습 경험 조직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타일러가. 첫 번째가 계속성하고 계열성. 그래서 요 세 개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계속성, 계열성 물어봤고 통합성도 물어봤죠. 그래서 오늘 1교시 주제가 통합성입니다. 그래서 통합성에서 제일 처음 말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타일러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육학자 중에 한 분이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네가 안 좋아하는 교육학자가 어디 있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안 좋아하는 교육학자도 있습니다. 네. 계속성 하면 키워드는 반복이에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2번에 계열성 폭과 키워드 하면 폭과 깊이가 확대 심화되는 거. 그다음에 3번에 통합성. 요거를 그래프로 제가 한번 설명하자면 선생님들도 설명하다가 개념 설명할 때 어차피 이거 9시월이니까 뭐 제 수업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개념 수업할 때 개념 수업 강조하신 분이 여러 분 있죠. 가네도 있고 라이겔루스도 있고 메릴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가네만 일단 볼게요. 가네는 개념 수업 하기 전에 뭘 한다 했죠? 변별한다고 했잖아요. 변별할 때 중요한 게 예시 드는 거. 예시 드는 건데 예시 들 때 정례하고 비례. 그러니까 옳은 예, 틀린 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념 수업할 때는 이렇게 변별하는데 변별할 때 중요한 건 예시를 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시 들 때 개념 수업할 때 선생님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어적으로 설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선생님 설명하실 때도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한테도. 그래서 보면 계열성하고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이 있다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통합성은 이렇게 될 겁니다. 수평적인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대부분 수평적 관계예요. 네. 여기 내용들을 다 제가 한번 다시 보겠지만 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통합적 구조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계열성과 계속성은요. 이 두 개는 약간 계열성은 수직적 요소가 강하겠죠. 근데 수직적 요소가 강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거. 수직 상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내용들이. 그리고 계속성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1학년, 2학년 조금 반복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그림으로 따지자면. 네. 그리고 밑으로 갈게요. 이 8번은 제가 보고 또 보고의 번호가 8번이에요. 네. 그래서 드레이크의 교육과정 통합방식이 3가지. 지금 통합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협회에서 보면 일단 우리는 통합교육과정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보기로 하자. 이런 입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가 다학문적 접근. 이건 특정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시기에 맞춰서 주제 접근이라고 보다는. 그 다음에 간학문적 접근은 관련 주제. 그래서 이 관련 주제에 관련된 게 우리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어떤 걸 채택했죠? 중액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중액 교육과정 하면 2가지가 있어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중액 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 뒤에 조금 후반부에 나온 중액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액하면 코어잖아요. 중액에 뭘 두느냐. 그래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자들은 중액에 주제를 둔 거고 학습자 경험 중심의 주제를 둔 거고 그다음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쪽 사람들은 교과를 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책들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2부류가 있습니다. 중액 교육과정에서는. 또 뭐 미래 선생님들이 학자가 돼가지고 난 딴 걸 넣을래. 뭐 윤리를 넣을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태도, 영역 이런 걸 넣을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타락문제 접근, 교과서에는 없는 겁니다. 융합하는 거. 그래서 이쪽이 융합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통합교육과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교육과정 통합이란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하나의 교육과정을 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 보시면 중액교육과정 학습자 중심. 그래서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답이죠. 제가 방금 말씀 특정 주제로 여러 교과를 결합할 수 있는 거. 이게 답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거는 통합교육과정입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통합교육과정에는 다학문, 간학문, 타학문이 있다. 그래서 중액이 있고 개념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통합교육의 장점. 너무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통합교육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요거 나온 김에 보면 이거 모든 교수님들이 이쪽 생각을 많이 하세요. 통합교육 하실 때 장점이 뭐냐면 지식이나 이런 기술,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빨리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걸 장점으로 삼으세요. 네. 딴 것도 있습니다. 딴 것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은 통합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통합교육을 잘 하려면 장점이 학생의 학습 과정에 일치하는 교육, 학교와 사회를 연결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뭡니까? 학생들한테는 좋아요. 통합교육 하는 게. 학생들은 좋은데 단점은 선생님들한테 힘들잖아요. 교사가 힘듭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려면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죠.
교사들의 관심과 자질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선생님들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재정적 지원 같은 거, 교육부나 교육청의 재정적 지원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지원도 안 해주면서 그냥 통합교육해라 이렇게 하면 교사들이 좀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17번 아이진어의 예술적 교육과정 개발에서 교육내용 선정과 조직에서 활동. 교육내용 선정 여기에 별표 3개 칩시다. 네, 목표 달성에 유용한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가? 가치 있는 영교육 과정인가? 그래서 영교육 과정을 고를 때 3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한 게 목표 달성에 유용한가? 학생들에게 유의미한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렇게 3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진어는 교육 내용 선정할 때 기준이 뭐냐 하면 앞에 거 2개 말씀하셨어요.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제가 근데 이거 교육 내용 선정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들 왜 하필이면 이게 중요할까요? 제가 타일러 좋아하잖아요. 타일러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현대 철학은 그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현대 교육학의 주석은 타일러의 주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타일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목표잖아요. 그 다음이 학습 경험. 그래서 타일러는 경험 중심 교육과정주의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평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루는 게 선정, 조직이잖아요. 여기에 출제됐었죠. 기회의 원리, 만족의 원리, 가능성의 원리. 그런데 1번하고 2번만 출제됐죠. 기회하고 만족이 출제됐잖아요. 기회는 학습 경험을 줘야 된다는 거죠. 학습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고, 만족은 학생들이 이 기회를 경험을 가졌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문제 하나 바로 옆에 출제된 게 있잖아요. 잠재적 교육 과정이죠. 타일러 책에 보면 그런 말씀하세요. 기회를 줬는데 학생들이 이 기회가 만족스러웠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이 기회가 불만족스러우면 좋은 교육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잭슨이 요거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들은 알아요. 이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를. 그래서 같이 출제한 거죠. 작년에도. 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방금 했던 거.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 이렇게 되죠. 이 3가지. 근데 이거 출제됐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죠. 맞죠? 안 나올 텐데 나오려면은 이거하고 요거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거 2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타일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정치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에서 나온 게 워커 모형이잖아요. 이게 출제됐었죠. 그래서 또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없다.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만 하지 이 학습 경험 내용 조직에 대해서 내용 조직이 없다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보완한 게 타바하고 아이진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진어 요 내용 선정 조직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객관식에도 기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 앞에도 있어요. 타일러가. 요 앞에 뭐죠? 목표 설정 이전에 잠재적 목표 설정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잠재적 목표 설정하기 전에 이 2가지가 뭐죠? 철학하고 심리죠. 그다음에 요 앞에 또 하는 거 3가지. 학습자 분석하고 그다음에 현대 사회 분석하고 그다음에 교과 전문가들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하는데 이쪽은 객관식에서 거의 기출 안 됐어요. 네. 기출 안 됐지만 이쪽은 이렇게는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일러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객관식에서도 많이 다뤘거든요.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작년에 타일러가 나왔으니까 또 물어보기 그렇잖아요. 그럼 타일러 아닌 거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17번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정은 이렇게 하고 조직할 때는 꿰뚫는 통합적 내용 조직으로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계단식이 있고 거미집 모형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거미집 모형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까지 물어보시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번 이렇게 조직하는 이유는 학생들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분과된 교과목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또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통합교육의 장점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외우세요. 이렇게. 아이즈너도 통합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의 장점 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연계해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아이즈너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의 장점하면 요것도 제가 교육과정협회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식론적 기능하고 심리적 기능, 그 다음에 사회적 기능 세 가지로 분류하세요. 인식론적 기능은 지식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제가 통합교육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식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 선생님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10년 뒤에는 절반 이상이 필요 없어진대요. 계속해서.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금 20대 중후반의 교사가 돼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퇴직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30년, 최소한 30년 뒤에 퇴직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효용성은 거의 뭐 한 50%, 25%, 한 10몇 프로밖에 안 되겠죠.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도. 그쵸.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공부하셔야 된다는 말을 제가 자꾸 하죠. 네. 그리고 이게 습관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학에도 습관화 얘기하신 분 2명 있잖아요. 3명이네요. 3명 중요합니다. 이 세 분. 습관 중요하게 보신 분. 철학에서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그 다음에 듀이. 이렇게 지문의 습관에 대해서 나왔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습관 나오면, 키워드가 나오면. 네.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린 거는 그냥 뭐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읽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선생님들 중에 합격하시고 가시고 나면 저는 그런 스터디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에 있거든요.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됩니다.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책 하나 선정해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토론하고 얘기해보고 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 그래서 아이즈너 책을 하나 선정하는 거죠. 선생님들하고 대화해보고, 네. 그다음에 뭐 스킬백 책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같이 읽어보고 학교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얘기해보고. 네. 바쁘면 안 와도 되고요. 네. 자유입니다. 우린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하면 개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 창의성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자율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자기결정성, 자율성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1번 인식론적 기능으로 다시 가면 지식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지식의 영역을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으며 지식의 유용성과 의미를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그 2번 심리적 기능은 학생의 학습 과정과 일치하는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필요에 적합한 교육의 실시를 용이하게 만들며 학습자의 전인적 인격 성장을 돕는다는 것이다. 요거에 적합한 평가가 뭐가 있을까요? 학생의 학습 과정과 일치하는 교육을 할 수 있고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필요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습자의 전인적 인격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평가. 네, 수행평가. 제가 봐서 수행평가는 유의점이라든지 장단점 이렇게 좀 중요하게 체크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면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자세하게 들어갈 거면. 그리고 3번 사회적 기능. 학생으로 하여금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며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협동성을 기를 수 있고 학교와 사회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통합의 활성화 방안, 교사의 관심과 자질, 전문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학 관련되는 거 나오면 대부분 전문성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연수의 기회와 질, 학교 행정과 학습자, 학부모 등의 지지와 지원, 학교 밖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네, 그리고 네, 통합교육과정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그냥 설명을 더 하자면, 통합교육과정 할 때 우리가 그 교육과정 재구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통합교육과정을 하려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타일레 그 선정 조직할 때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한번 계속 살펴보세요. 이쪽으로 출제를 하려면 교수님들이 키워드를 뭐를 주시냐면 이 조직을 줍니다. 어떻게 조직할 건가? 내용 조직을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 계속성, 계열성 나온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키워드는 항상 조직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란 키워드가 안 들어가고 그냥 교사가 통합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그냥 이 수업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또 다뤘던 게 있죠. 교육과정 재구성하려면, 이거에 대해서 조직하려면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을 봐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조직할 때는. 그런데 제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대강화, 그 다음에 압축, 그 다음에 리터리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요 대강화는 내용과 형식을 적정화하는 거라고 했죠.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서 적정화하는 거. 그런데 이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적정화하죠? 또 키워드 있잖아요. 대강화할 때. 핵심 개념. 핵심 개념을 토대로 내용과 형식을 정하고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적정화시키는 거. 이게 대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강화가 뭐냐면은 그냥 줄이는 거, 잘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압축도 뭐 줄이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다른 방식입니다. 요거는 학습자, 개별, 맞춤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은. 그래서 요거 근거된 배경이 뭐라고 했죠? 제가 학자가 비고스키라고 했죠. 비고스키의 근접 발달 영역, GPD. 그래서 압축하는데 어떤 식으로 압축해야 되냐면, 학습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습자의 실제적 영역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이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거 가르쳐줘라. 그거 한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줄 때 애들은 이쪽을 알고 있는데 이쪽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학습의 개별에 맞춰서 이렇게 해줘라. 그거 하신 겁니다. 네가 압축을 해야 될 텐데 이 압축을 그냥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사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리터리시는 우리가 그냥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교육과정에 적용을 하면 교육과정을 그냥 읽고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석해서 우리가 재창출하는 거, 이런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이해 안 되시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32번에 유의미 학습과 기계적 학습을 비교 설명하시오. 이것도 오수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시에 이제 주입식 교육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거의 폐해를 보고 나타난 게 이제 브루너의 발견 학습이죠. 그래서
오수벨이 강의식 수업에도 좋은 강의식 수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들어낸 게 유미학습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비교 설명할 때 오수벨은 지식을 학습자 자신의 인지구조에 통합시키는 방식에 따라 기계적 학습, 유의미학습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의미학습의 핵심 키워드는 인지구조에 통합시키는 겁니다. 요거로 다시 갈게요. 그림. 제가 근접발달 영역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수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일 중요한 개념. 우리가 어떤 개념 학습을 하잖아요. 이 개념 학습을 할 때 학생한테 이렇게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넣어주는 게 뭐죠? 선행조직자. 이렇게 연결고리가 선행조직자죠. 그런데 아무 때나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제가 이렇게 설명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여기 그냥 넣으면 잘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에 맞는 여기에 끼워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앵커링 한다. 그래서 관련 정책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배경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배경 지식이 있는데 학습자의 배경 지식이 있지만 아무 때나 넣으면 안 되잖아요. 배경 지식이 다 하더라도. 그러면 관련 정책 지식에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야지 유의미 학습이 된다. 그래서 요 학습자의 인지 구조에 통합시키는 거. 네. 그래야지 유의미 학습이 된다. 그래서 그동안 뭐 그림으로 비교하자면 기계적 학습은 선생님들이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끼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튕겨 나가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들어가고 머릿속에. 네. 저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죠. 선생님들도. 네.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3페이지. 오수벨의 선행조직자 및 정착 아이디어의 개념. 1번 선행조직자는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교사가 해주는 언어적 설명으로 언어적 설명에 밑줄 하나 칠게요. 근데 그림으로 제시해도 됩니다. 근데 꼭 언어적으로 설명 안 한다고 해도 그림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미술 교과에서는 그래픽 조직자가 시험에 잘 나와요. 네. 학습 과제와 인지 구조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기능을 한다. 네, 그리고 선행조직자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조직자와 비교조직자가 있는데 설명조직자는 학생들이 잘 좀 모르고 있을 때 하는 거고 비교조직자는 뭔가 알고 있을 때 쓴다고 많이 말을 하죠. 그래서 설명조직자는 학습 과제와 학습자의 인지 구조 사이에 전혀 관련이 없을 때 사용한다. 교사가 학습 과제보다 상위에 있는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 분화의 원리. 요거 용어도 기출에 객관식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용어는 알아두십시오. 니은의 비교조직자는 학습과제와 학습자의 인지구조 사이에 어떠한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즉 학습과제와 인지구조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지적해주면서 상호관계를 부각시키며 명료하게 해준다. 그래서 통합적 조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통합적, 제가 이 말 때문에 요거 가져왔어요. 통합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갑자기 간해가 나왔죠. 그래서 목표 혹은 단계 유형이 있는데 하위 기능 분석 유형할 때 태도 영역은 통합 분석한다. 통합 분석하면은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군집 분석이나 위계적 분석, 절차 분석 이걸 같이 섞어서 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순간 고민한 게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인적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윤리 교육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태도 영역에서 통합 분석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성취 기준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성취 기준 손치 수준을 만들고 있고 그런데 선생님들 기준 살펴보시면 태도 영역에서 통합 분석 안 하세요. 네, 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좀 안타까워 많이 하시는데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제 수업을 이 하위 기능 위계 분석을 하려고 해요.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한 3년, 5년 안에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런
형성평가지를 제공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멈칫하다가 그냥 넘어갈게요. 네, 또 시간이 나면 심할 때 제가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201번 다문화 교육의 5가지 차원. 네. 1번 내용 통합입니다. 통합, 여기서도 통합이 들어가죠. 그래서 교사들이 자신의 교과나 학문 영역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원칙, 일반화,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및 집단의 사례와 내용을 활용하는 것.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계 원리, 만족의 원리도 타일러 책에 1번, 2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뱅크스 책에 보면 이게 1, 2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뱅크스 책 살펴보시면 첫 번째 다루는 게 뭐냐면 다문화 교육의 목적입니다. 다문화 교육 왜 한다고 했죠? 네, 자기 이해입니다. 첫 번째 들고 오신 게 자기 이해입니다. 네,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보면서 나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내용 통합하고 2번 지식의 구성, 가정은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평등한 교수법. 요거 어떤 책엔 다양한 교수법 이렇게 써놓은 것도 제가 봤는데 뱅크스 책에는 평등한 교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식의 구성 과정은 특정 학문 영역에 내재하는 문화적 가정, 중거, 틀, 관점, 편견 등이 해당 학문 영역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학생들을 이해하고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돕는 것. 네. 그 편견 감소는 학생들의 인종적 태도의 특징 및 학생들의 인종적 태도가 교수법이나 교재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평등한 교수법은 교사가 다양한 인종, 민족, 사회계층, 집단에서 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업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문화적, 인종적 집단 내에 존재하는 독특한 학습 습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5번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스웨덴 유치원에 가보시면은 스웨덴의 우리나라 인형은 대부분 백인 인형이 많잖아요. 금발머리하고. 요즘은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요즘 잘 몰라가지고 애들 보면 다 금발머리 하고 있는 인형을 많이 갖고 있고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웨덴 유치원에는 흑인, 백인, 황인종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인형들이. 애들한테 그런 걸 어릴 때부터 경험시켜 줍니다. 네. 그리고 243번 호야 타터의 의사결정 명칭과 집단 합의와 다수결 의사결정 구조에서 지도자 역할 각 한 가지. 그리고 명칭과 요 지도자 역할 제가 모의고사 냈었죠. 명칭은 참여적 의사결정이고 의외로 이거 못 쓰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참여적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내가 쓸 말이 없다. 그러면 참여라는 말 꼭 쓰세요. 네, 참여, 소통, 상호작용 이런 표현들을 꼭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단 합의와 다수결 의사결정 구조에서 지도자 역할 각 한 가지는 집단 합의에서는 통합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수결에서는 의회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게 객관식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내일 해드릴게요. 네. 내일 해드리겠다는 이유는 내일 모고에 나오겠다는 거겠죠. 네. 참고로 제 모의고사는 내용 타당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수업에 다뤘던 걸 거의 그대로 낼 거거든요. 그리고 7, 8월에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 거에서 거의 나올 거니까 요거 위주로 보세요. 요거 보고 참고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봤는데 이해 안 된다. 그러면 교재 나가는 것 좀 보시고 그거 보고 이해 안 된다. 그럼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4페이지 볼게요. 그럼 총론에는 우리가 이제 통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요거 하고 통합 마무리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총론에는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총론의 해설서. 라는데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해설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는 학습 후 학생의 지식 습득 정도나 수행을 측정하기 위한 일회성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수학습과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 교수학습과 통합적으로 연계에 밑줄 하나 치고 별표 칠게요. 지금 가정중심 평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중 서점에 가보시면 가정중심 평가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업과 평가, 가정의 일체화 이런 말도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수학습의 통합적은 뭘 말하고 있는지 봅시다. 요 가로에 보면 학습 교손을 진단을 통한 학습자의 성찰과 성장, 그리고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결손도 보완하지만 교사의 교육과정을 개선시키는 것을 같이 하는 게 교수학습의 통합적 연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뭐 이렇게까지 시험이 나겠습니까? 네. 그리고 53페이지. 한 번 더 볼까요? 교수학습의 통합적 연계는 첫 번째, 학습 교손을 진단해서 학습자의 성찰과 성장이 필요하다. 네,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교수자의 피드백, 학생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총론에서 말하고 있는 과정 중에 중요한 게 피드백입니다. 학습자한테 피드백 주는 거. 네, 지도 개선, 자기 수업 교육 과정을 개선시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53페이지 A, 본교과 학습 주제. 우리 통합교육에서 제일 잘 말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교과 학습 주제 10가지가 있어요. 11가지인가? 한 10가지 맞네요. 그래서 안전건강교육, 그 다음에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그래서 다문화교육이 통합주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문화교육이. 또 지금 우리 국제정세도 다문화교육이 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한일 관계라든지 미국 관계라든지 중국 관계랑 이런 게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나라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일본, 뭐 중국이랑 친해지려면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론에서는 본교과 학습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주제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10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다문화 교육이고. 그리고 민주 시민 교육은 지금 선생님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지금 사범대생들 있잖아요. 입학하는 애들. 얘네들한테 민주 시민 교육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떤 학생들이 길러지느냐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의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그 가치관 함량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새로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네. 그 다음에 55페이지. 교과군 설정의 이점. 교과군 설정은 교육과정에 제가 잠깐 원치했냐면 요 민주시민교육 하려고 국가에서 연구하려고 지금 사업비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각 대학들이 지원을 해요. 이런 사업에 참가하겠다. 네.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사범대 있잖아요. 사범대에 민주시민교육을 관련된 수업을 구성하고 커리큘럼 짜고 아이들은 그 예비 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커리큘럼 짜겠다 이런 공모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우리 학교가.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OT 강의인데 네, 빨리 넘어갑시다. 55페이지 교과군의 설정 이점에는 교과군 설정은 교육과정 수평적 연계성을 통하여 교과 간 소통과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선생님 교과군을 설정한다 이거 뭔지 아세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회 과목 있잖아요. 지리, 뭐 사회문화, 뭐 이런 것들이 사회 과목, 교과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거를 통합 사회로 묶는 거죠. 요게 교과군입니다. 그다음에 예체능에서도 미술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묶어 주는 거죠. 보통 우리는 체육학원 떨어뜨리더라고요.
체육은 떨어뜨리고 미술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통합을 시킵니다. 이런 거를 교과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교육 내용의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교과 간 내용 및 활동의 재구성을 촉진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통합성 및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교과군 내 혹은 교과군과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을 통합 연계해 운영하며 자체적으로 교과목별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등 수업 시수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 통합교육 하면은 요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교수학습 통합적 연계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다음에 범교과학습 주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범교과학습 주제는 다문화교육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거는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교과군 설정,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 총론에서 말하는 통합은. 그리고 125페이지 보면 통합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통합교육 과정하고 통합교육하고 다릅니다. 요거 좀 우리 중고등에서는 확실히 구분 안 짓는데 초등에서는 확실히 구분 지어요. 초등하고 유치원은. 그래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경우에는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통합교육하면 요 특수 아동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과 같이 수업하는 거. 또는 뭐 1, 2학년, 3, 4학년 이렇게 통합 수업 한다는 거.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뭐 4, 5, 6세 이렇게 통합 수업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합 교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152페이지의 수행 평가 과제는 교육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여기 밑줄 하나 칩시다. 수행 평가 과제가 교육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네. 실세계에 가깝고 교과 통합적이며 여러 차원의 지식과 인지적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과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 한번 뭐 교육학 내용이랑 총론이랑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표 한번 정리. 원래 제가 표 요것만 하려고 했는데 앞에 빈칸 만들어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통합에 관련된 걸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교육행정, 교육사회 총론 이렇게 제가 나눠봤거든요. 교육과정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은 다학문, 간학문, 탈학문 이렇게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간학문입니다. 간학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일 하기 편한 것도 간학문이에요. 솔직히 탈학문, 융합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간학문 중액교육과정 이게 선생님들이 하기 제일 좀 수월할 겁니다.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의 내용을 결합하는 것. 그리고 장점에는 지식의 변화에 대처하고 학생의 학습 과정과 일치하는 교육. 그다음에 학교 사회를 연결할 수 있다. 활성화 방안은 교사의 관심과 자질, 전문성 확보겠죠. 학교 안팎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일러의 학습 경험에는 선정 조직 세 가지, 통합성, 계열성, 계속성. 브루노도 계열성을 강조한 교육과정이 있죠. 나선형 교육과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런 계열성 관점에서 지금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 수업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계열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인지구조에 잘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 통합이 되고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건 쉬는 시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아이진어 교육내용 조직의 통합적 내용 조직 말씀하셨고 이유 요거는 장점하고 관련돼서 같이 암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별표 치시려면은 간학문 중액의 별표 하나 칩시다. 별표 치고 그다음에 장점의 지식의 변화에 대처 밑줄 별표 하나 치고요. 장점 3개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3개 별표 칩시다. 네.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도 별표 치고요. 통합교육과정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기 힘듭니다. 이거 학자마들마다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냥 또 간단해요. 통합교육과정 뭐야? 이러면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결합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거든요. 이거 틀릴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개념 묻기에는 힘들 거고 제가 볼 때 나온다면 장점과 활성화 방안 이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유의미 학습, 교수학습에는 유의미 학습과 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학습의 개념은 인지구조에 통합시키는 거 어떻게 통합시킬 건가. 네. 그리고 간에는 통합분석, 태도에 있어서 통합분석해야 된다. 그리고 선행조직자 비교할 때 통합적 조정의 원리 이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이즈너 별표 쳐야 됩니다. 교육 내용, 이유 다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오수별도 선행조직자 브루너가 나왔거든요. 오수별이 안 났어요. 수업에 대해서 언급하신 분이 거의 첫 번째가 브루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수업할 때 교사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수업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브루너가 첫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발견학습이잖아요.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좀 체계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 네. 그 다음이 오수빌입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 브루너가 좀 앞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수빌이고 그 다음이 간해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이분 출제됐잖아요. 그럼 출제 안 된 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네. 이 두 분에 대해서도 좀 나중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학습에도 유의미학습하고 간해 이렇게 두 개로 했습니다. 간해 학습 결과 태도 통합 분석. 네. 간해는 나오면 조건, 사태, 결과 이 세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수행평가 과제는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실세계에 가깝고 교과 통합적 내용이어야 한다. 교육 행정에서 호야 타터, 참여적 의사결정, 지도자 역할은 통합자, 집단 합의에 있을 때. 그리고 교육사의 다문화 교육 내용 통합. 그 다음에 총론에서는 가정중심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수학습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면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하고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